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역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이 연말에 대규모 언어 모델 LLM용 인공지능 가속기인 마1 칩을 내놓습니다. 이 프로세서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인 엑시노스만 만들었던 삼성이 다른 프로세서 마1을 내놓는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특히 더 눈에 띈 것은 이 마1 칩을 출시하면 이 폰 노이만 구조의 결정적 단점인 데이터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기존 엔비디아, AMD 같은 GPU 칩과 메모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병목의 8분의 1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삼성의 마1 칩 출시는 AP에만 국한됐던 삼성의 프로세서 사업을 확장하는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마 칩은 파운드리 사업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세트 사업을 하는 삼성이기 때문에 마 칩의 성능만 담보된다면 비즈니스에 강력한 지렛대가 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메모리 월 흑과에도 극복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메모리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실 삼성의 프로세서 사업 얘기만 나오면 떠오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알파칩인데요. 이 과거를 돌아보면 항시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 다른 결정이 있었다면, 다른 일이 벌어졌다면 역사는 다르게 쓰여졌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결정적 순간, 찰나, 그런 결단 말입니다. 되짚어 보면 그런 순간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런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 역사에서, 삼성의 반도체 역사에서 이 알파칩도 그런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미리 컴퓨터 시대를 호령했던 대기 1992년에 최초의 64비트 프로세서 알파칩을 내놨는데요. 이 알파칩은 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삼성의 진대재 당시 부사장이었는데요. 이 알파칩의 우수성을 파악하고 96년부터 대가 접촉해서 이 알파칩 생산 라이선스를 따내는 데 성과를 이뤘습니다. 라이선스를 따낸 것이죠. 당시에는 뛰어난 제조 능력의 삼성, 그리고 기술력의 덱 연합이 어쩌면 이 반도체 최강자 인텔과 경쟁 구도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던 대기 결국 사업 부분, 스트롱 암 사업 부분을 인텔에 7억 달러에 매각하고 98년 6월 이듬해에는 컴팩에 인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알파칩의 가능성은 살아남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세계 1위 컴퓨터 업체가 바로 컴팩입니다. 이 컴팩이 이 자사 서버에 알파칩을 탑재한다면 삼성의 알파칩 사업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IT 버블이 생겼고 2000년 결국 컴팩마저 경영난에 빠졌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컴팩은 이듬해 2001년에 HP와의 합병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때 바로 인텔이 등장하는데요. 이 삼성의 알파칩 생산을 꺼림직하게 여겼던 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컴팩과 HP의 알파칩 사업부 인수를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게 되면 인텔 프로세서 공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대안이 없었던 컴팩과 HP가 알파칩을 인텔에 매각하게 됩니다. 인텔은 곧바로 알파칩의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시장에서 그 존재를 아예 지워버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삼성이 CPU 사업을 접은 것이죠. 다만 삼성은 대의 알파칩과 관계를 이어오면서 CPU와 관련된 다수의 설계 및 생산 기술을 습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파칩 개발 인력들이 결국 2000년대 초반 엑시노스 개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삼성이 만약 인텔의 방해 공작을 딛고 알파칩을 계속 생산할 수 있었다면 반도체 칩의 역사가 다르게 쓰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반도체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결정적 순간이 또 있는데요. 인텔이 X86 프로세서를 출시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 IBM은 인텔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X86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한 PC를 생산하기로 계약을 맺지만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인텔의 프로세서 독점을 막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게 X86 생산 특허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딱 한 곳에게는 X86 생산 특허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인텔은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IBM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업인 IBM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래서 특허권이 AMD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X86 프로세서에서
인텔과 쌍벽을 이루는 AMD가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AMD 같은 경우도 엄청난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이없는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그 아부다비 투자청의 그 투자를 받으면서 생산 라인을 글로벌 파운드리로 분쇄했던 게 바로 AMD인데요. 그래서 결국 AMD는 팹리스로 전환한 것이죠. 당시 CEO가 더크 마이어 있었습니다. 더크 마이어였는데 이 사람은 뛰어난 개발자였지만 경영 능력은 별로였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는가 하면 이 모바일 그래픽 사업 부분을 퀄컴에게 덜컥 매각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돈이 필요해서 그렇겠지만 모바일 그래픽 부분을 퀄컴에게 팔았던 그의 안목은 AMD에게는 두고두고 후회할 한 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그 2011년에 출시한 불도저 아키텍처가 역대급 망작이 되면서 AMD는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이런 역사, 삼성의 알파칩과 얽힌 역사, 그리고 인텔의 X86을 IBM에 납품하면서 그 특허권을 AMD에 줬던 역사, 그리고 AMD가 가장 뛰어났던 모바일 그래픽 사업을 퀄컴에게 헐값에 매각한 역사, 이런 역사가 지금 반도체 칩 시장에서 여전히 결정적 순간으로 두고두고 해자될 만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삼성의 마칩 출시를 앞두고 삼성의 과거 CPU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